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율 두 번째 시간인데요. 환율의 결정과 변동, 그리고 환율 변동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환율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즉 외환시장에서 이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격이었잖아요. 네, 달러가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이 되겠죠. 네, 여기는 거래량이 되고요. 네, 그러면 외환의 수요 곡선, 네, 이게 수요고요. 그 다음에 외환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달러의 가격이 이게 바로 환율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환율은 영어로 exchange rate이기 때문에 우리가 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수요와 이 공급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건데요. 먼저 외환의 수요, 네, 공급의 의미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수요라고 하면 이거는 사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외환의 수요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달러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예요. 달러를 산다는 거는 이걸 갖고 결국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환의 수요는 이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웃으로 표시를 했고요. 언제 우리가 달러가 필요하냐? 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필요하겠죠. 해외여행이나 혹은 뭐 외국에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외환의 수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수입을 했을 때, 수입을 할 때는 그 수입 대금, 수입에 대한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했을 때도 달러의 수요 요인이 됩니다. 외환의 공급이라는 거는 결국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환시장에 팔아서 원화로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공급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지 생각해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을 때, 즉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나 마찬가지로 투자가 해당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수출을 했을 때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달러가 우리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원화로 바뀌어줘야겠죠. 네, 그래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요인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 개념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환율이라는 거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외환의 수요라는 거는 달러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달러를 갖고 외국으로 나갈 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에 투자할 때 또는 우리가 수입을 했어요. 그러면 물건 대금을 달러로 바꿔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달러의 외환의 수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환의 공급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여행이나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수출을 하면 물건에 대한 대금이 달러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요인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그러면 이 수요 공급 변화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시장의 변동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가 물건을 외국에 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을 판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달러로 받습니다.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즉 달러가 들어온다는 거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 중에 외환의 공급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게요. 네, 먼저 그래프를 그려오면 사실 이거는 4단원에 나온 수요와 공급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여기가 환율이었고요.
네, 여기가 거래량인데 우리는 거래량보다는 환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Y축만 표시하고요. 이 안에 수요와 네, 공급 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균형 환율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제로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네, 이렇게 S1이라고 표시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되고 이 점을 E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죠? 네, 환율이 하락했네요. 즉 수출이 증가하면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경우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합니다. 즉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달러로 바꿔서 환전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달러의 네, 수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경우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게요. 네, 여기가 환율이었고요. 네,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점에서 균형 환율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D1이 되고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이 됐네요. 이것을 E1이라고 하면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죠? 네, 환율이 상승했네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네, 이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요인과 네, 그리고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환율 변동의 영향을 살펴볼 건데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네, 하락하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이게 1달러에 2,000원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환율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때 달러의 가치는 1이 빠졌네요. 네,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수출과 수입 그리고 물가와 해외여행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게요. 네, 먼저 수출입니다. 첫 번째 수출. 네, 수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물건을 외국에 팔려면 달러로 표시해서 그 물건을 달러로 표시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달러 표시 가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팔릴 때는 네, 달러로 팔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수출을 했다고 쳐볼게요. 2,000원짜리 물건을 수출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2,000원짜리 물건이 외국에서 몇 달러에 팔리냐면 2,000원짜리 물건이 예전에는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2달러에 팔리게 되겠죠. 네, 우리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2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1달러에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2,000원짜리 물건이 1달러에 팔리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보이시나요? 네, 옛날에는 2,000원짜리 물건이 똑같이 2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1달러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즉 우리는 똑같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물건과 비교했을 때 더 저렴한 우리나라 물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합니다. 네, 수출이 증가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을 하는 대기업에게는 유리하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수입의 경우를 볼게요. 수입. 수입은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리는 건데요. 이때는 원화 표시 가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2달러짜리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네, 2달러짜리 물건이. 그러면 옛날에는 2달러짜리 수입품이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냐 하면 2,000원에 팔리겠죠. 네, 1달러에 1,000원이기 때문에 2,000원에 팔립니다. 근데 지금은 2달러짜리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는 거죠? 네, 지금은 1달러에 2,000원이기 때문에 2달러짜리 물건은 4,000원에 팔립니다. 네. 지금 똑같은 물건이 옛날에는 2,000원에 팔렸는데 지금 4,000원으로 올랐어요. 즉 다시 말해서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물건이 지금 더 비싸게 팔리거든요. 사람들이 수입품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에는 좀 불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네, 물가. 네. 그럼 물가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한 것을 물가라고 하는데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환율이 상승하면 왜 상승을 하는지는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죠. 아까 수출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출이 증가하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즉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네, 여러분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상승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원재료, 어떤 부품이라든지 원재료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데 물건값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기본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갈 때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네, 해외여행. 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우리가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야 돼요. 네, 달러로 환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환전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100달러, 이번에 좀 가치를 높여서 100달러를 갖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100달러를 환전을 하려면 원화가 얼마 필요한지 생각해 볼게요. 네, 옛날에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 100달러를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냐면 10만 원이 필요하겠죠. 네,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100달러를 환전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100달러 만들려면 20만 원이 필요하네요. 네,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달러로 바꿀 때 그 환전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달러로 바꿀 때 환전 비용이 증가합니다. 즉 똑같은 100달러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해외여행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상품이 달러로 표시된 가격, 즉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합니다.
수입은 반대로 불리한데요. 왜냐하면 수입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물가는 보통 상승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출이 증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화폐의 즉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지금 다 올랐어요. 2,000원짜리가 4,0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총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는 불리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로 바꿔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데 환전 비용이 훨씬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불리하겠네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라든지 해외여행을 가려는 여행객에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환율 하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이게 500원이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 거고요. 원화의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과 수입, 물가, 해외여행 갈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출인데요. 수출의 경우에는 달러 표시 가격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달러로 바꿨을 때 이게 수출되는 가격이 예전에는 이게 2달러였겠죠. 근데 1달러에 500원이 되면 2,000원짜리 물건이 4달러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하는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한 거를 알 수 있죠. 이 경우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수출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수출이 불리하겠죠.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입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 원화 표시 가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즉 2달러짜리 물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원화 표시 가격이 변하는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예전에 2달러짜리 물건은 2,00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달러에 500원으로 낮아졌다면 2달러짜리 물건이 1,000원으로 거래가 되겠네요. 즉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수입품이 싸지는 거죠. 수입이 증가하겠네요. 수입이 증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물건인데 원화를 표시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출은 잘 되지 않고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물가는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외여행의 경우인데요. 해외여행을 간다면 똑같이 환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100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의 원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10만 원이 필요했어요. 1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이 100달러를 환전하려면 5만 원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할 때 환전 비용이 감소합니다. 달러로 환전하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유리합니다.
해외여행이 유리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는 달러가 쌀 때, 즉 환율이 낮을 때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가는 안정되고 해외여행 갈 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대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라든지 여행객에게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변동과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